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비상에듀기숙학원 상담실장 송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해야 되는 이 마지막 한 달 어떻게 보내야 될까 매우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대략적으로 개요만 잡아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압박감에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지금 현재 학생들의 학습의 질과 효율 그리고 집중도가 떨어져가는 시기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보다 더욱 떨리고 압박스러운 마음에 불안한 것은 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되겠죠. 보통 학생들 공부를 하실 때 무조건 잡히는 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내가 보고 싶은 책, 보고 싶은 과목, 보고 싶은 교재 그냥 무작정 이렇게 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 왔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아무 계획 없이 목표 설정 없이 마무리 작업을 확실히 해내지 못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전 마무리 학습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첫 번째, 건강관리와 체력관리가 마지막까지 1차적으로 우선 관리가 돼야 됩니다. 아픈데 공부하는데 집중도가 생길 수 있을까요? 체력이 떨어졌는데 졸립지 않을까요? 힘듭니다. 건강관리, 체력관리 열심히 하십시오. 두 번째, 컨디션 관리와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을 해소할 수 있는 스스로의 정신관리가 두 번째로 필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학습관리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드릴 말씀은 바로 이 학습관리, 마무리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조건 과도한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조급한 학생들, 마음 약한 학생들은 급한 마음에 욕심을 많이 내서 주구장창 문제풀이, 기출문제집 사가지고 풀어내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문제를 풀면 그 문제들이 나한테 충분히 흡수가 될까요? 마무리 학습을 할 때는 과도한 욕심을 피하는 게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과도한 욕심을 피하려면 뭐가 잘 수립되어야 될까요? 학습 계획 수립이 적절히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학습 계획 수립이 적절히 유지가 된 상태에서 계획한 대로 꾸준히 끝까지 이어지는 학습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학습 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목표 설정입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지금까지 학습 계획 없이 붙잡히는 대로 공부를 했었던 학생들이라도 남은 마무리 작업 이 한 달간은 반드시 목표 수립, 학습 계획 수립, 학습 계획 실행 요 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목표 수립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의고사들 혹은 공부해왔던 기출문제집들을 바탕으로 보니 국어의 경우 과학기술 지문에 매우 취약하구나. 그러면 나는 마무리 단계 이 일주일간은 과학기술 지문 반드시 10지문은 소화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소화해낸 10지문을 확인받아야 되겠다. 혹은 내 스스로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겠다. 라는 것들이 목표 수립에 가깝습니다. 목표 수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동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냈을 때의 성취감도 있습니다. 막연한 목표들, 막연한 희망사항들에 비해서 그걸 완료해냈을 때의 성취감이 나한테 자신감을 주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목표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소들의 목표 수립을 하게 되면 보통은 자연스럽게 학습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내가 설정한 각 과목별 목표 수립에 따라서 학습 시간을 배분해야 되겠죠. 학습 시간을 그래서 효율적으로 배분한 다음에 목표가 과하다 그러면 과목별로 목표를 낮추면 되고 목표가 너무 적으면 수립된 학습 시간에 비해서 높이면 되겠죠, 목표를. 이렇게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엄청 효율적입니다. 특히 마무리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설정이 되면 뭐가 남았죠? 이제 실행이 남았습니다. 학습 계획을 꾸준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학습 계획이 꾸준히 실행하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학습 시간의 80%에서 90% 정도의 목표만 세웁니다. 그날 세웠었던 학습 계획을 못 해냈을 때 그 10%의 시간으로 완충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날그날의 학습 계획, 주차별 학습 계획이 흔들릴 일이 별로 없겠죠. 이런 방식으로 맞춰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30일은.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여러 봉투 모의고사를 이제 사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출문제, 기출 변형 문제를 사재끼고 그것들을 그냥 무턱대고 아무 목표 설정 없이 그냥 처음부터 다시 풀어나가는 이런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하는 이런 학습을 하고 있을 때 마지막 한 달만이라도 우리는 보다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마지막 마무리 학습을 할 때는 최소한 주 1회 정도로 최소화하십시오. 최소화.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적절히 목표 설정을 해서 모의고사 푸시길 바래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뭘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각 과목별로 교재들을 엄청 많이 봤을 텐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비롯해서 봤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충실하게 본 교재부터 2회독 하십시오. 보통 2회독 안 하시죠. 특히 중위권 학생들, 중상위권 학생들도 태반. 한 번 본 교재는 그냥 던져버리고 말지. 그리고 사놓고 보다가 못 본 책들도 많을 겁니다. 한 번 본 책들,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지문이 있고 어렴풋이 기억이 나겠죠? 목차만 봐도. 거기에서 선별하십시오. 나한테 취약한 부분들을, 내가 많이 틀렸었던 부분들을 선별해서 2회독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보아왔던 그 제일 잘 봤었던 책 한 권 3회독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 책들 마무리하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계획을 맨 마지막까지 세울까요? 맨 마지막까지 세울 필요 없습니다. 한 달이면 30일 혹은 31일이죠. 그 중에 보통 이걸 4주로 나누죠. 맨 마지막 주 5일간은 학습 계획 수립하지 마세요. 수립 안 해도 3주 동안 혹은 3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학습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했다면 자연스럽게 학습 계획이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날 학습 계획이.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것만 해도 불안감 요소들은 많이 사라지고 자신감을 획득하게 될 텐데 이게 안 보이거든요. 주구장창 문제만 풀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혹은 내가 어떤 개념을 알고 어떤 개념을 헷갈리고 어떤 개념을 모르고 어떤 걸 충족시켜야 되는가, 내가 지금 다지고 있는 곳이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인가 혹은 흐물흐물한 비 내린 진흙 바닥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문제만 풀게 되면. 즉 실력은 복습에서 완성됩니다. 한번 다시 복습하십시오. 지금 봤었던 책들과 지금 내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믿고 내가 충실하게 본 책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한 달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계획을 세워서 건강관리와 체력관리를 병행해서 컨디션과 부정적인 인식과 사고, 감정 상태를 해소해서 학습 관리를 통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실패 없이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주체적으로 준비해서 성공해보는 그런 작은 씨앗 하나를 이 시기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